코로나19 영향에 항공사는 물론이고 여행사들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업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투어는 올해 초에 인력 감축을 진행한 데 이어서 본사 사업 매각까지 다시 추진하고 있고 2위인 모두투어 역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염병과의 싸움, 그 속에서 여행업계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고 있을까요? 지금의 최악을 실감하기 위해서는 일단 찬란했던 과거부터 거슬러 올라올 필요가 있어요. 지금이야 여행산업이 맥을 못 추면서 픽픽 쓰러지고 있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여행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답정산업이었어요. 그도 그럴 게 1989년 새해 첫날부터 해외여행 자유화가 진행됐거든요. 각종 제한이 사라지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되면서 1988년까지 72만 명밖에 되지 않았던 해외 출국자 수가 1년 만에 121만 명까지 늘어요. 여행의 매력을 알아버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속에서 조금 더 편한 여행, 안전한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외여행 상품을 파는 여행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현재 업계에서 시장 점유율만 40%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도 이때 만들어졌는데 1989년에 국내 최초로 여행 상품 도매업을 선보이면서 모두투어가 등장하고 이어서 1993년에 하나투어가 모습을 드러냈었죠. 물론 이 외에도 새로운 여행사들이 끊임없이 꾸준하게 쏟아져 나왔고요. 그만큼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의 여행산업은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행사로 뛰어들면 돈이 되는 시장이었어요. 이쯤 되면 야 이거 완전 꿀이잖아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세상 만사에는 굴곡이라는 게 있죠. 여행객 수 증가에 힘입어서 정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던 여행사들에게도 고난이라는 게 찾아와요. 다들 아시겠지만 여행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해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전염병 같은 요소에도 심장을 부여잡을 만큼 타격을 크게 입어요. 그런 만큼 국가 경제가 큰 위기에 빠졌던 IMF 당시에 해외여행 수요가 1997년보다 90% 이상 감소하면서 여행사 중 절반이 문을 닫아요. 잘 나가던 하나투어의 매출도 95%가 감소했었죠. 이후에도 사스나 세계 금융위기 같이 여행산업에 치명적인 문제들이 이어지면서 여행사들은 웃었다 울었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시간이 흐르고 억눌렸던 여행에 대한 요구가 폭발하면서 2017년에 해외 출국자 수가 직전해보다 18.4%나 증가해요. 265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한 사람 대부분이 일본이나 베트남 같은 동남아 국가로 떠나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주먹을 쥐고 쾌재를 부릅니다. 그도 그럴 게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여행 알선업이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연간 영업이익의 60에서 70%가 패키지 상품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패키지 상품을 이루는 70%가 일본과 동남아 상품이에요.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일본으로 떠나는 한국인 수는 40%, 베트남은 55% 이상 증가한 만큼 여행사들의 실적에도 볕이 내리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적자 사업의 손해폭이 줄어들거나 집중해왔던 사업들의 결과가 좋았다는 이유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투어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4.6%와 94.6%씩 증가하고 모두투어 역시 매출은 22.7%, 영업이익은 59.1%가 성장해요. 힘든 시기는 끝났나 보다. 두 다리 뻗고 다시 눕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이부자리를 보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고 이불을 통째로 말아던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동안 패키지 여행 수요가 높았던 일본과 동남아의 자연재해가 발생한 이유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해외여행에 익숙해지면서 패키지 상품이 아닌 자유여행을 선호하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하나투어의 패키지 여행객 수는 2018년 2분기에 신장률이 7.27%를 기록하면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보여주고 항공권 판매를 제외한 연간 해외 송출 인원 역시 20%가 넘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1.9% 증가하는 데 그쳐요. 모두투어의 상황도 비슷했고요. 패키지 상품에 대한 인기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OTA까지 등장하면서 기존 여행사들의 상황이 더 나빠지는데 OTA는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를 말해요. 간단하게 익스피디아를 떠올리면 돼요. 접근성이 좋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까지 패키지 여행 상품을
플랫폼을 이용했지만 이제는 자유여행을 즐기게 된 소비자들이 OTA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2018년 상반기만 살펴봐도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로에서 OTA가 여행사를 앞설 뿐 아니라 숙박권 구매에서도 7.4%를 차지했던 여행사보다 9배 이상 많은 69.5%를 기록해요. 고객을 지키기 위한 해결책으로 상품 가격까지 낮췄던 여행사들은 결국 영업이익 감소를 피할 수 없었는데, 하나투어의 경우 2017년과 비교해서 매출은 3%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은 40% 가까이 줄어들고, 상황이 더 심각했던 모두투어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1.9%와 51%씩 감소해요. 그리고 이런 흐름은 2019년에 일본 불매운동 같은 국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계속되는데,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일본 패키지 여행은 여행사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품이에요. 하지만 하나투어는 2018년 10월 이후 1년 만에 일본 여행 수요가 82% 이상 줄어든 영향으로 전체 해외여행 수요까지 감소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내려앉아요. 모두투어도 일본 여행 수요가 91% 이상 줄어들면서 2019년 2분기부터 적자가 발생한 끝에 결국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이후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국제 관광객 수가 2019년보다 74% 감소하면서 한국 여행 산업이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되기 전으로 돌아가요. 지금까지 잘 버텨왔던 여행사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투어의 경우 지난해 4분기 패키지 송출객 수가 1263명을 기록하면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9.8%나 감소해요. 주소비층이었던 해외여행객은 증발하고 장기 체류자나 비즈니스 수요 등만 있었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패키지 송출객 수가 약 290만 명을 기록했던 2019년보다 91% 이상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투어의 매출은 7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영업이익 역시 1년 사이에 적자로 돌아서요. 업계 2위 모두투어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는데 매출은 80% 이상 감소하고 영업이익 역시 적자를 기록해요. 결국 살기 위해서 하나투어는 그동안 설립했던 자회사와 확장했던 면세, 호텔 분야 사업을 정리하고 모두투어도 자회사인 자유투어 매각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국내 여행 산업은 대형 홀세일 여행사들이 여행 상품을 만들면 다시 작은 여행사들이 유통을 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위기가 여행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투어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트래블테크 회사로 전환할 준비에 들어가는데, 사실 이미 2018년부터 IT 전체 시스템을 개선하는 400억 원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어요. 그리고 결과물로 고객 중심형 여행 플랫폼 하나허브를 선보입니다. 동시에 디지털 전략본부와 디지털 판매를 위한 공급 및 상품기획본부, 정보기술본부를 새로 만들면서 온라인 여행 플랫폼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반면에 모두투어는 프리미엄 패키지 시장을 공략할 준비를 하는데, 가장 자신있고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장점을 살리려는 것으로 보여요. 소규모 프리미엄 패키지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인 만큼 패키지 여행 상품 고도화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고 해요. 자, 백신 접종 확대와 트래블 버블에 대한 기대에도 각종 재앙과 변수로 웃을 수 없는 여행업계. 과연 그들은 지금까지처럼 이 위기를 무사히 버텨낼 수 있을까요? 취준생을 위해 짧고 쉽게 보는 기업 분석 리포트,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캐치TV 채널 구독과 함께 더 많은 기업 이야기를 확인해보세요.